개인적 갈등은 어떻게 시장 정치가 되었나? 죽도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갈라졌을까요? 누가 누구 편인지부터 따지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사실처럼 퍼지고 고소와 고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지금의 죽도시장. 이 문제를 이제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죽도시장 갈등의 실체를 총 4편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제1편 개인적 갈등은 어떻게 시장 정치가 되었나? 제2편 반복된 고소고발, 실제 결과는 무엇인가? 제3편 좌판 생선 부산물 시장 수익금의 구조. 제4편 2027년 회장 선거와 직선제 논란. 갈등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런데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현재 시장 갈등의 중심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번영의 사이의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당 부분이 시장 정책이나 회계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2021년 현 회장이 번영 회장으로 취임 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분당시장 좌판 임대 계약이 있었으며 이때 불공정 특혜 계약이 목격되었으며 이에 번영 회장의 자격으로 시청에 민원을 청구하였으며 또한 복만수산 대표 김경만이 화장실 앞시 공유지에 버저지 개인 냉장고를 설치하여 개인 영업에 이용하는 사실과 함께 총 3개의 좌판을 독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 이 모든 갈등의 시장입니다. 이후 2024년 번영의 앞 채소점포 관계자 정명선 씨와 번영의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태풍이 접근하던 날 아케이드 천장에서 금속물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점포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영업 공간은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조치 과정에서 정명선 씨와 번영의 직원 사이에 강한 마찰이 발생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국장까지 언쟁에 휘말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치원 원생들이 죽도시장 현장학습을 나온 날 공개된 장소에서 사무국장을 향해 욕설을 포함한 심한 언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고소와 법적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에도 휴대전화 파손 등을 둘러싼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결과 또한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도 아닙니다. 관련 판결문과 사건 자료, 증빙 자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근거로 하나씩 공개하고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번영의 사이의 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사이의 분쟁은 현 회장에 대한 반대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박태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추진하기 위해 상인들의 서명을 받을 당시에도 정명선 씨는 적극적으로 서명 확보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정명선 씨는 번영의 회원에서 탈퇴하였고 회원 자격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목격한 범위에서도 상당한 수의 서명 확보에 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장의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가? 아니면 개인 사이에 발생한 충돌과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 회장과 번영의 전체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확대된 것인가? 정명선 씨가 회장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회장을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그 주장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왜 번영회를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게 되었는지 그 전후 사정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갈등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 번째 갈등의 시작입니다. 당시 구역통장까지 하고 있던 땡땡이불 대표와 현 회장 사이의 갈등 역시 처음부터 회계나 횡령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경 수의 피해 지역에 전달할 물품을 죽도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과정에서 번영회에 업체 2곳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장 내 2업체가 추천되어 각각 상당액의 이불 등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납품과 관련된 관계자들 사이에서 식사 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현 회장과 이불 납품을 한 땡땡이불 대표의 관계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 이후 해당 관계자 역시 현 회장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위한 상인 서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개인적 갈등이 먼저였습니까? 시장의 공익 문제가 먼저였습니까? 이 순서를 상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갈등은 점점 시장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돈을 요구한다. 공사를 추진하는 이유도 돈 때문이다. 번영회가 상인들을 협박한다. 회장이 곧 구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들 3인방을 통해 온통 시장 안에서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하루 이틀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졌습니까? 말을 퍼뜨릴 때는 시장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이야기해놓고
사실이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갑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 사람은 순식간에 시장 안에서 범죄자가 되고 도둑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수사기관의 결론보다 시장의 소문이 먼저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현 회장이 흠결이 횡령범으로 만들 이유가 될까요? 박태용 회장에 대해 불만을 가진 상인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부족하다. 소통이 부족하다. 회장으로서 품격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횡령범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케이드 공사, 물바지와 배수시설 개선, 시장 골목 바닥 정비, 각종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 공사를 따서 돈을 챙기려고 한다. 사업에서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사업비를 공개하고 계약서를 확인하고 입찰 자료와 정산 자료를 보면 됩니다.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면 됩니다.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죽도시장에서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은 말이 사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누구를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 비리가 되고 개인적인 싸움이 시장 전체의 싸움이 되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고소했는지, 무엇을 고소했는지, 실제 수사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 가운데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현 회장이 잘못했다면 그것도 공개하면 됩니다. 반대로 그들을 고소하고 비난해온 사람들에게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역시 같은 기준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한쪽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잣대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죽도시장은 몇 사람의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사람이 사람을 모으고 소문을 만들고 상대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 분위기를 이용하여 다음 선거까지 좌우하려 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이 하루하루 장사하는 평범한 상인들입니다. 이제 상인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큰 소리를 치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누가 어느 편인가가 아니라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가, 소문이 아니라 판결문을 보고, 추측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보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토록 3년 넘게 고소고발을 지겹도록 해온 이유가 과연 우리 앞에 함께 해온 우리 상인들의 권익을 위하여 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십수년을 가져온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상인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2편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분당시장 내 음식물 처리지 파장의 악취를 민원으로 청와대에 넣는다 합니다. 결국에는 분당시장 구역 내 음식물은 수거를 할 수 없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그 구역 내 상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번영회에서는 해당 구역의 음식물 수거를 중지하면 그만인 사항입니다. 이걸 민원으로 온 시장에 고소고발을 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들을 우리 상인들은 그렇게 보고만 있어야 할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반복된 고소고발, 실제 결과는 무엇인가? 호동 매립장 문제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회장에 대한 횡령 의혹은 실제 무엇이었는지, 직무정지 가처분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수년 동안 시장을 뒤흔든 수많은 주장 가운데 실제로 확인된 것은 무엇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고소고발자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하나씩 자료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2탄, 3탄, 4탄에서는 이제껏 알지 못한 생선 부산물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시장 갈등의 실체, 이제 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하겠습니다.